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ESG 그리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투자 해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의 박기현 ESG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탄소 배출권, 이게 거래제도 있고 네. 탄소세도 있고 그리고 저 찾아보니까 KETS, 이게 간단하게 이게 거래제, 탄소세 이게 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제가 간단하게 개념 설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에서 매년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해졌다 하면은 시장으로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보다 더 적은 양을 배출했다 하면은 남은 양을 시장에 판매를 하여서 또 수익을 얻어들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탄소세는 어떤 제도인가 하면은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1톤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면은 그 단위당만큼의 가격을 국가로 납부를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는 저감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은 이제 탄소를 저감을 많이 한 사람,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를 탄소를 배출 많이 한 기업이 좀 사고 이런 어떤 거래적인 개념인 거고,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제 세금을 매기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뭐 놀랍도록 많이 높았었어요. 뭐 유럽 기준도 있고 뭐 여러 나라 기준이 있긴 하겠지만 연 뭐 거의 100% 가까이 올랐던데, 이렇게 오른 이유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이제 다들 요즘 EU 배출권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맞아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배출권 같은 경우에 현재 70유로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땐 120% 넘는 120%. 예,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EU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2020년 전만 해도 30유로를 넘으면은 굉장히 비싸다. 비싸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올랐냐 하면은 좀 두 가지 특별한 요소가 작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EU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1년 만에 13.5%를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량 자체를 줄였고요. 또 동시에 또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EU한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던 게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EU가 친환경 에너지원, 가령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등에 의존하는 바가 높은데,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바람이 불어야 될 텐데 바람이 불지가 않아서 그만큼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됐고, 자연스럽게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하고 기후변화까지 맞물려서 2021년이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 시청자분께서도 질문을 주는 게, 안 그래도 탄소 배출권 가격 매일 본다. 근데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상쇄 배출권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기업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탄소 저감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상쇄 배출권, 즉 저감 사업을 하셔서 거기서 만들어낸 크레딧을 판매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크레딧에 대한 인정 비중이 올해 들어서 확 줄었습니다. 인정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해당 종목들에 있어서 약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국내 정책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정책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자체는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CCUS 등 다양한 이제 온실가스 저감 관련된 청정 에너지 기술들이 곽강을 받았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워낙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약간의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또 개별 종목별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이나 이제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와 또 다르게 국내 정책적인 것도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그렇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시시비비를 따져보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의 기업들 사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한 성공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네. 좀 아직은 부족하고 아니면 좀 더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을 더 사들여야 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어떤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에 온실가스 저감을 음. 잘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잘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라는 제도 안에서 네.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요. 아.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이제 온실가스 제도 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에선 제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네. 만약 배출권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제가 사용할 배출권을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차입 제도라고 하는데요. 뭐 대출 받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미래 나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죠. 네네네. 근데 언젠간 다 갚아야 되는 배출인데 네. 만약에 특정 업종이 그 대출량이 확 늘어난다 하면은 그만큼 그 기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약간 더 위기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임량의 증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소재 산업재 업종들이 이 차임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한 한 해여서 저기 차트에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재 산업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차임량이 늘어나신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 온실가스 저감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렇게 줄어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나 기후변화, 그리고 너무 같은 개념인데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인 이슈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던 것도 사실은 강화된 규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어떤 대응에서 나온 이제 효과일 텐데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에 이제 대선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어떤 기후 관련된 대응 전략에 따라서 이런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의 시시비비가 갈릴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우선은 네. 여러 대선 후보께서 계시지만은 네네네. 현재 그 여당의 네.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와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께서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계신데요. 네.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2030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2018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2018년 대비 40% 저감하는 것입니다. 40%. 네,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걸 50%까지 상향을 하겠다. 더 늘린다 이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고 또한 그리고 탈원전 정책 역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반대로 윤석열 후보께서는 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산업계와 토론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또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후보분의 공약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께서 보다 더 탄소 배출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상승적 재료로서 작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 반대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방송할 때는 뭐 깨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왜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아까 화면에 나간 게 다소 좀 다르게 나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약간 되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좀 완전 반대로. 네, 저거를 그렇게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좀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 좀 바뀌어서 나간 거 좀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외 ETF들이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ETF를 말씀드리자면은 예. 현재 최근에 국내 탄소 배출권 관련 ETF가 4종이나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자산 운용사들께서도 자산 운용사들도 네. 이 배출권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제
ETF들이 일반적으로는 보통 EU 배출권을 가장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 배출권이 가장 유동성이 높고 오래됐죠 또. 그렇죠, 오래됐고 네. 또 최근에 가격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은 EU 배출권만을 이제 추정할 경우에는 가격 상승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알파를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은 네. 또 분산 투자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배출권 전반을 추정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종 ETF 중에서 이 두 종류는 EU 배출권만 추정을 하고 있고 두 종류는 전 세계 이제 미국의 네. 배출권도 같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ETF가 더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ETF가 더 위험 분산 측면에서 좋고 네. 아니면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잘 해보신다면은 네. 이제 고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거는 네. 아까도 이제 자막에 살짝 나왔지만 이전 자막이긴 한데 KRBN? 네. KRBN이 가장 오래된 ETF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여기 나오는데 그 유럽과 미국 글로벌 모두 편입한 ETF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KRBN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오래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네. 얼마 작년 7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네. 오래 상장되어 있는 네, 그만큼 이제 그렇습니다. 핫한 ETF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모두를 커버하는 건 이제 KRBN 정도로 이제 네. 볼 수 있겠다라고 네,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고요.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까 후보별 공략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막이 조금 바뀌어서 나간 부분을 다시 이제 어떤 수정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ESG 그리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나눠봤습니다. SK증권의 박기현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